예, 저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유통 내수를 맡고 있는 남성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온라인 시장이 정말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도 지금 온라인을 공부하다 보면 뭐 물류와 관련된 산업적 전략이라든지 각 기업들의 투자 금액 자체를 상당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약간은 겹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일 수 있는데 결국 기업들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지금 받고 있는 마켓 밸류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모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강의 내용이 뭐 너무 전문가분들이 앉아 계셔서 제 내용이 너무 마이너하거나 라이브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자체가 회사에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는 측면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전방 산업이 유통산업, 뭐 어찌 보면 소매유통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커머스 업체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한계점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는 자료인데 뭐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뭐 이런 발표 자료 자체도 보고서를 내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 누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온라인 시장이 워낙에 많이 성장을 하고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뤄낸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위험한 어찌 보면은 약간은 뭐 모래성 같은 시장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저는 뭐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시장의 침투율 자체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그 전체적인 분야는 식품 부분과 관련된 마켓 시장 자체가 커지는 과정에서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구매 비중이 능가하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거의 159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매유통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 475조. 이 안에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무점포 판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 규모에서 이미 국내 온라인 시장은 159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세부 브렉다운을 해보면 실제로 온라인으로 거래될 수 없는 마켓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약품 시장. 저희가 법적으로 의약품 시장 자체는 온라인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대가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긴 하나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못 구매하는 시장이 자동차 판매 시장입니다. 뭐 얼마 전에도 캘퍼스라는 차가 나왔을 때 뭐 현대차 대리점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구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세 번째로가 보면 연료 소매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기름을 온라인에 사가지고 직접 넣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 시장을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시장의 소매유통 시장 침투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45.6%입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동차 시장 자체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처럼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커머스 업체들의 취급고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국내 시장 구조에서는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브렉다운해서 못 넣었던 시장이 주류 시장입니다. 지금은 이 주류법 자체가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주에 대해서는 온라인 쪽으로 이제 배송이 되는 시장이 가능하나 한마디로 이제 막걸리 같은 거는 배송이 가능하죠. 위스키라든지 소주, 맥주 같은 경우는 어찌 됐던 간에 지역 기반에 있는 옴니 채널을 통해서 픽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온라인 시장이 바텀업으로 놓고 봤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식품 부분을 중심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캐터고리 자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온라인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300조, 400조 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침투율을 놓고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은 약간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50%까지 왔고 이 50%가 전 세계적인 커머스 시장에서 보면 압도적인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낙관적 기대감을 가지고 각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사실 약간의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5.6%에 나온다라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보고서를 할 때 침투율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체 가능한 시장을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20%대를 적으시는 분들은 총 475조 시장에서의 159조
정도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시장은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대체 시장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소비 지출 여력이 확대가 돼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소비 시장 자체가 커지려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월급이 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기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에 따라서 0.9명대를 기록을 하는데 결국 일본과 같이 지금 잃어버린 10년 단위죠. 잃어버린 20년, 30년까지 간다라고 얘기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매 시장의 잠재 성장률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간 3에서 2에서 3% 정도는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가 반도체, 수출주, 그다음 마진 그 화학주에 의존하면서 전체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해가고 있고요. 실제로 소비 여력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려면 신규 고용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산업 구조가 그냥 단순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 GDP에 차지하는 포션이 올라가고 그렇죠.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용 시장 자체가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전체 온라인 시장에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깔리는 소매유통 시장의 성장률은 사실은 3% 언더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온라인 시장이 발달했던 가장 큰 배경을 놓고 보면 전체 시장 자체는 슬로우했지만 특히 PC 기반의 온라인 시장 자체가 있었을 때는 사실은 온라인 시장이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2011년에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이 되고 뭐 걸어 다니면서 쇼핑 커머스 시장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 계층 자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5.6%라고 하지만 뒷부분에 말씀드린 고령화 계층 비중까지 놓고 감안을 하면 이미 쇼핑 커머스 특히 모바일 커머스를 통해서 저희가 쇼핑을 경험하고 있는 계층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던 새벽 배송 자체도 저희 와이프도 새벽 배송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새벽 배송이 아니더라도 저도 쿠팡의 로켓와우 멤버십이라든지 이마트 스타컴몰을 통해서 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류를 구매하기 시작을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조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가정은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여기서의 40%, 50%대가 이제부터 100% 군저까지 가려면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80년생인데 제가 늙어야죠. 이게 무슨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붙잡고 스마트폰으로 스타컴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로 물건을 구매하세요. 할머니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라고 설득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 빈도수라든지 익숙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구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계층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5%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거는 이 알파라는 숫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이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10% 이상의 그로스 자체를 땡기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부터는 고령화 계층 비중이 증가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품목군에 대한 침투율 자체가 확대가 되어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